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SBS에서 하는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유니버스 리그 시즌 2죠. 보이그룹 버전 1화를 보는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시간도 부족한데 오디션 방송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현역가왕 2도 시작하고. 그래서 보다가 리뷰가 불필요하겠다 있는 방송들은 지금 다 그냥 안 하고 최소한만 하고 있는데, 이 유니버스 리그도 원래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시작부터. 근데 제가 방송은 다 챙겨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방송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방송을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리뷰를 하는 건 제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1 화를 보면서 리뷰를 해 보고, 초반 멤버들의 소개가 1화 아니면 1 화, 2 화에 끝나기 때문에 고까지만 리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든가, 뭐 재밌으면 계속하든가, 이걸 판단해 보려고 켰고요. SBS에서 유니버스 리그 1을 걸그룹 버전으로 해서 유니스라는 팀이 탄생을 했죠. 그 팀이 뭐 이제 1위, 2위 했던 참가자들이 이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뭐 주로 활동을 하고 뭐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보도자료, 기사들을 내고는 있었는데, 뭐 실제로는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에서는 거의 인기를 얻지 못했죠. 근데 이게 FNF라는 패션 회사가 모 회사로 있고, 거기서 FNF 엔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뭐 다른 데서도 투자를 끌어와서 모 회사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남자 버전까지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같은 시기에 보이그룹 오디션이 많아가지고, 한국과 뭐 일본, 중국에서 워낙 많아서 참가자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가자 지원 시간을 늘렸는데도 안 돼서 원래는 여기도 100명 정도로 시작을 하려다가 지금 거의 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해요. 근데 인원을 저는 100명으로 시작하는 거는 반대예요. 거의 이렇게 50명, 뭐 40명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게 오디션 전체 연출에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숫자가 문제인 게 아닌 거죠.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 얼마나 괜찮냐, 안 괜찮냐인데, 지금 유니버스 리그도 뭐 46명?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멤버들이 괜찮으면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경쟁할 멤버는 40 몇 명도 아니에요. 뭐 잘해야 한 25명, 2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괜찮은데 참가자의 질이 문제다. 근데 이 방송은 사실 좋은 참가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같은 시기에 더 큰 오디션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뭐 참가하는 멤버들 중에서 보이즈 플래닛에 나왔던 뭐 차은기라든가 그 논란이 있었던 장슈아이보, 이런 멤버들 정도가 그나마 빅네임. 이 방송이 세 가지 분류로 팀을 분류를 해서 팀 대결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뭐 리듬 팀, 뭐 비트 팀, 뭐 그렇게 나눠서. 그런데 요런 형식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청춘 스타에서도 아이돌계, 뭐 싱어송라이터계, 뭐 솔로계, 이렇게 나눠서 또 팀 경쟁을 했었고, 근데 이런 오디션이 전 팀 시스템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개인 팬덤이 생겨서 개인 투표를 받는데 거기에 팀 시스템을 무리하게 넣으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중반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거든요. 지금 프로젝트 세븐 하고 있는 JTBC에서 하고 있는 방송도 시청자들이 투표를 해서 팀을 조직해서 팀 대결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뭐 아무 의미 없게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오히려 그거를, 기존에도 그런 시스템 많았으니까 더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뭐 스포츠 리그 형식으로, 그래서 아예 세 개의 구단이 있어서 구단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컨셉은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지만 이게 물론 기획자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생각이거든요. 저도 컨설팅 할 때 뭐 2년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대 타겟을 잡으려면, 10대, 20대 타겟을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키워드. 그러니까 연애 방송, 그리고 뭐 먹방, 그리고 댄스, 그리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축구거든요. 그리고 아이돌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두세 개를 합치려고 하는 기획은 기획자들이 모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이 아이돌 산업과 축구를 좀 연결시키려는 기획안을 여러 번 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요번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 때도 거기 회사 로고도 축구 엠블럼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사 운영 시스템도 뭐 그런 축구 구단 시스템처럼 조직을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더라도 좀 친숙하고
잘 눈에 들어오게 뭐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 뒤에도 뭐 더 붙인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그러면은 축구 시스템과 아이돌을 결합해서 이 10대들한테 인기 있는 키워드를 딱 합치자. 그렇게 기획은 할 만한데 어쨌든 저는 아이돌 서바이벌이 팀 단위로 분류해서 대결하는 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결국에는 후반에 가서는 결국 개인 경쟁이라서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러면 자기적이게 되거든요. 이 시스템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거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방송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야 이거 시작부터 아니 왜 저기에 저렇게 누워있냐고. 아 이거 시작부터 연출 엄청 자기적인데? 이거 개인 코드를 다 찍었나 설마? 그럴 리는 없는데. 장주학 이번에 일부러 중국어를 시켰나? 글로벌 느낌 나게? 한국어 공부를 그동안 안 한 거 아니겠지? 아 이거 아이씨 이거 뭐 연기를 시켰어. 야 이런 자기적인 연출이 요즘 10대한테 먹히나? 아 틱톡 세대에게 이게 먹힐까? 아이 농구공을 던지겠지? 골 들어가는 거 연출하겠지? 아이씨 이 틱톡 세대한테 이게 이건 또 뭐야. 피부 보정 뭐야 이거. 아이씨 아니 이걸 모든 멤버를 다 해줄 리는 없고 설마 다 해? 그럼 인정. 그럼 오히려 인정. 이것 봐 몇 명 안 해주잖아. 그럼 왜 얘네만 해주냐고. 42명이래요 확실한 mem버 한 5명만 있으면 돼요. 원기가 또 시작하는구나. 우리 찌찌파티 J-팝 리듬 그루브 비트 J-팝이 뭐 댄스 서바이벌처럼 MC를 보네. 2001년생이면 엄청 아기는 아닌데 엄청 아기처럼 생겼네. 근데 FNF인데 저 자켓이 너무 심플하네. 아예 이렇게 스포츠를 접목하려면 유니폼을 입히지. 근데 그것도 고민은 해봤을 것 같아요 기획자가. 근데 그럼 너무 뭐 사람들이 그냥 너무 진짜로 이거 축구 뭐 하는 건 줄 알고 오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 했겠네. 웅기네. 웅기 참 어리네. 제가 보이즈 플래닛 리뷰할 때도 웅기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되게 에스트로젠이 많은 느낌의 친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스타라이트 보이즈에서도 수닝하오를 좋아하고 보이즈 플래닛에서도 차은기를 좋아했었고 내가 설마 이런 성향인가? 한국의 수닝하오 개석거라 수닝하오. 얘 같은 팀 아니야 웅기랑. 웅기가 완전 주인공이다. 잘생겼네. 피부 보정이구나 얘. 이쁘게 생겼네. 애들 얼굴은 괜찮네. 이제 얼마나 하느냐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웅기 데뷔할 수도 있겠는데? 우승팀이 데뷔한다고? 팀으로? 금진호가 소년 판타지에 나왔었을 거예요? 오늘 탈락자가 나오는 거네? 뭐 혼자 나와? 제일 축구 감독 같네 이창섭이. 진짜 감독 같아. 왜 이렇게 중후해. 네 이건 당연하죠. 한 멤버를 여러 팀이 선택하면 선수가 선택하는 거야. 네 첫 무대. 박주원은 괜찮네. 박주원 솔로 무대네. 오케이. 이거는 지금 박주원은 합격. 박주원은 괜찮은 멤버라서 마지막까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젠젠이 뭐 보컬에서 약간 불안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저 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젠젠도 괜찮은 멤버가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멤버들이 무대에서 뭐 노래랑 춤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못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방송과 이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에 적응을 하면은 대부분 멤버가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거 보컬 보정은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보컬력을 판단하시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퍼포먼스를 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 무대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물론 거기서 이제 누구는 춤 실력이 부족하고 누구는 댄스 실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데 그래도 그런 편이다. 이제 박주원은 장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멤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젠젠도 아직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뭔가 하나 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국에 돌아가서 해볼 만한 멤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멤버들도 한 번씩은 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감독 같아. 7명. 일단 박주원 픽은 해야 되고. 아니 그냥 얼굴도 잘생겼는데 고정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애들이 힘이 없네. 야, 김주영하고 배재호가 오케이. 못하진 않는데 이 곡을 소화하긴 좀 어려웠다. 이 곡이 너무 파워풀하고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그 에너지가 충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춤 실력은 보면은 아직 아쉬운 친구들이 좀 많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기본이 엄청나게 털리는 친구는 없었고, 그래도 김주영, 배재호라는 친구는 춤과 노래를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멤버라는 거를 잘 보여줬고, 지원은 춤이 조금 더 많이 나아져야 되는데 저 친구도 임팩트를 지금 잘 못 주는 것 뿐이지, 뭐 춤을 아예 스텝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김주영이나 배재호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일단 1픽은 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이 완전 못하지 않으면, 지금 스타라이트 보이즈의 신처처럼 완전 못하지 않으면 그래도 1픽은 지원으로 하고, 저는 김주영보다 배재호가 조금 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는 생각하는데, 초반 픽에서는 저는 그냥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딱 하나를 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김주영을 먼저 하고 배재호 3픽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래 김주영. 아마 10은 지원하지 않을까? 와, 실인을 했네? 여기선 장경호가 돋보이네. 장경호 솔로 무대네. 아이고, 이 무대는 사실 별로였어요. 그냥 장경호는 데뷔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무대에서 아주 편안하게 충분한 실력을 뽐냈는데, 그 외 멤버들은 애매했고, 장슈아이보가 보이즈 플래닛 때랑 이 무대만 봐서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경호 1픽, 그 리치웨이 2픽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이 장슈아이보 정도? 오, 지훈. 와, 리치웨이가 안 됐네. 다들 놀랐어. 아이고, 저 군필 2명이 너무 기분기가 없는데? 근데 왜 파트를 다 가져왔어, 둘이? 야, 이거는 쉽지 않은데 너무? 이 팀이 제일 어렵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금진호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진호가 실력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켄타를 뽑을 것 같아요, 원픽으로. 사실 여기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멤버들. 이럴 때는 이미지가 좋은 친구 켄타가 원픽, 그리고 나서 픽이 금진호. 진짜 감독 같아. 이런 켄타지. 로이스. 그래, 맞아. 로이스도 나쁘지 않아. 춤을 너무 못 춘다. 아이고. 여기도 역시 경력이 있는 차은기가 가장 잘했고요. 운기가 막 높은 음이 되거나 그런 메인 멜로디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도입부나 그런 자신의 파트는 보컬 디자인이 잘 돼서 이쁘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은기가 원픽이 될 것 같고,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친구는 지금 성민이과네요. 프로젝트 7에 춤이랑 노래는 아직 한참 준비가 더 필요한 상태인 것 같고, 그 시엔 어쩌고 그 친구가 댄스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스케는 아직 너무 어린데, 그래서 뭐 춤과 노래 둘 다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어리니까 뭐 가능성을 보고 픽할 팀이 있지 않을까? 여기도 사실은 막 명확하게 선택될 만한 친구는 차은기인데, 차은기가 또 개성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차은기가 원픽이 되고, 그 다음은 그 댄스가 좋았던 친구, 그 다음은 다이스키가 될 것 같아. 오, 서정우를 선택했어? 그래, 괜찮네. 애들이 춤을 괜찮게 하네. 어려운 춤인데. 오케이. JL이 가장 전체적인 능력치로 잘했는데, 저는 제임스였나요? 저 왼쪽에 있는 분홍색고, 저 친구를 원픽을 할 것 같아요. 많이 차이 안 나고 전체적인 능력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댄스 라인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두 친구 중에서 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팀은 전체적으로 춤을 괜찮게 했어. 다 JL 했네.
리듬 팀 아니야? 그럴 것 같아. 마지막 팀이야? 8년을 했으면 잘하겠네. 근데 헤어스타일을 왜 저렇게 했어? 오, 지향판? 오, 얘 뭐야? 이 팀 잘하네. 와, 근데 얘가 미쳤다, 지향판. 근데 이러면 이 멤버들은 다들 뭐 기본기들은 갖추고 있어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제 두 멤버가 약간 떨어지긴 한데 나머지 4명 멤버는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 근데 그래도 아마 스티븐이 원픽이 되지 않을까. 스티븐은 아마 상위권에서 데뷔 멤버로 최종까지 경쟁을 할 수 있는 참가자일 것 같아요. 저 정도 비주얼에 저 정도 춤을 출 수 있으면은 아마 유력한 또 경쟁 후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스티븐을 원픽으로 할 수 있는데, 지향판은 이제 댄서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라이브로 노래도 괜찮게 하기 때문에 지향판을 선택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지향판도 꽤 경쟁을 할 거다. 지금 스타라이트 보이즈의 자이가 생각이 나는데, 자이보다도 전체적인 능력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 오히려 박한이 더 많았네, 선택이. 저 완벽히 일치하는 팀은 없었어요, 원픽이. 보자. 여기서는 스티븐 1명, 아니네, 박주원 스티븐이죠. 제가 선택한 멤버는 박주원 스티븐 2명 일치, 장경호, 켄타, 제임스 3명 일치. 여기선 지연하고 차은기네요, 2명. 자, 몇 명 탈락이냐? 많이 탈락시키는 않겠죠, 첫날인데. 쇼미더머니야? 쇼미더머니야. 참가자 전체 풀은 지금 프로젝트 7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것 같거든요. 프로젝트 7보다 이 전체 참가자들이 평균 실력이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여기가 조금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유니버스 리그가 조금 또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그래도 여기 멤버들이 조금 더 신선해요. 거기는 최근에 피크타임 나왔던 BA173, 그리고 최근에 서바이벌 방송을 데뷔했던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 그 외에도 재참여했던 멤버들이 다 최근에 노출이 많이 됐던 멤버들인데, 그리고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고, 여기도 뭐 금진호도 판타지 보이즈 나왔고, 뭐 웅기라든지 장슈아이보, 이 친구들이 보이즈 플래닛 나왔고, 그런데 이 친구들보다 뭐 아이돌 경험이 있다고 해도 거의 노출이 좀 안 된 참가자들이 더 주축이 되고 신선한 멤버들이 더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 7 초반 뭐 1화, 2화랑 비교했을 때 유니버스 리그 1화가 더 재밌었네요. 이거 방송 시청률은 굉장히 뭐 별로 안 나왔고 반응이 안 좋은 걸로 아는데, 편성도 너무 늦게 했어요. 이거 밤 11시인가 11시 반에 했으니까, 편성을. 근데 1화만 봤을 땐 이 방송이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 2화도 정말 제가 시간이 모자라지 않으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